자, 일단은 뭐 시작을 합시다. 이거 없다고 시작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의 한 3분의 2 이상은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11시 50분까지 해서 다음 주부터 2강부터 11강까지 그렇게 40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9일 날, 7월 19일 날 기말고사 보는 것으로 마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어요? 마지막 찬스. 이게 난 도저히 안 된다는, 지금 손들어봐요. 솔직히 손들어도 돼. 9시까지는 지각 체크 안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8시 시작할게요. 나도 좀 일찍 오고, 9시까지 오는 것보다 8시까지 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차가 안 막히니까. 8시부터 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일찍 와서 못 먹고 왔다 그러면 뭐든지 먹을 걸 가지고 오세요. 이 강의실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 자유, 알코올만 빼놓고 담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가져와서 먹어요. 12시부터 또 수업 있는 학생 손 들어봐요. 대부분 있지. 뭐 이렇게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되는 무슨 숙명이 놓여있나? 학기 중에 공부를 하고 방학 때는 놀아야지. 나도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놀라고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빨리 하자. 내 주장은 천천히 봐도 모르는 것은 빨리 봐도 모른다 라고 생각은 가끔 하는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빨리 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개척학기를 강의를 안 하고 직전 학기에 강의했던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라. 그리고 토론하자 했더니 그럴 시간 없습니다. 강의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미리 또 2시간 반을 보고 여기 와서 3시간 강의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그냥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는 진행할 테니까 강의를 근데 자세하게 해도 모를 거는 어차피 빨리 해도 모르고 2개 다 모르니까 일단 지나가면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종합하면은 아 처음에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다수결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침 안 먹는 친구 손 들어봐요. 나는 학교 올 때 아침 안 먹고 온다. 대부분 먹고 오네요. 다행이에요. 9시까지 오면 내가 가끔 빵을 사올 텐데 8시까지 오면 빵집이 문 안 열어서.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강의 이 PPT가 지금 안 되니까 PPT 자료는 여러분들 강의 ETL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촬영하는 이 강의 이 자료는 전부 다 또 ETL하고 그 다음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못 나오거나 뭐 이런다고 강의 포기하지 말고 집에서 강의 열심히 듣고 결석계는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그 출석 처리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늦잠 잤다 그럼 빨리 문자를 보내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서 11시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럼 빨리 와라는 거 이렇게 답을 못 줄지언정. 그래서 이 4주간은 가능하면 화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는 일요일날 저녁하고 술 마시지 말 것. 술 마시면 아침에 8시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강의를 좀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강의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유익하게는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이 강의가 내가 목적하는 것은 붓다라는 분이, 고타마 시달타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라는 분이 2600년 전에 깨달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뭘 깨달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뭘 가르쳤나, 이것이 사실은 강의에서 전달하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붓다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남겨놓은 그 말로 된 자료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공유를 하고, ETL 들어가 본 친구 손 들어봐요. ETL 나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봤다. 이 강의 ETL 다 들어가 봤죠? 그 안에 그 인더 부다스 워드라는 우리 교재
적어도 8번, 7번 강의하는 교재의 영어 파일과 약간 불법인 것 같은데 어디서 다운받았어요. 나도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음성 파일, mp3 파일, 그 책을 전체를 오디오북으로 녹음해서 이거는 내가 샀어요. 샀는데 여러분한테 주면 안 되지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이 별로 없어서 뭐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보내달라는데 이거는 미국식으로 하면은 이건 내가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개인적으로 듣고 혹시 미국에서 청구서가 날라오면은 부담 갖지 말고 한 15불 정도 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그래서 내가 인더 붓다스 워드는 2005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2005년 겨울에 내가 비구 보디스님 그 책을 이제 컴파일한 비구 보디스님을 2005년 12월 달에 뉴저지에 있는 보디 모나스트리에 가서 직접 뵙고 인사도 나누고 처음 뵙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자료와 PPT 자료로 만든 것과 그 다음에 강의 안에 이제 해제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인트로덕션에 대한 번역과 그 번역은 이제 내가 했고 그것만 해도 한 100페이지 정도 되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경전들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을 추려가지고 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매 시간마다 그걸 올려줄 거예요. 아니면은 정리가 됐으니까 적어도 이번 주에 강의할 거는 전주에 아마 3일 강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책을 가지고서 이제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공부를 쭉 하고 그러면은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근데 쉬운 챕터도 있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어려울 때는 이 강의를 들어볼 못할 때가 어려워져. 그러니까는 그때 가면은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 시작하면은 끝을 본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학기의 학점도 똑같이 주는데 별로 여러 학기 학점으로 주는 걸로 별로 학교에서 시비를 거는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다 학점을 주겠습니다. 다른 친구를 위해서 빨리 들어갈 학생들은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조금 지나다가 들어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학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자. 나중에 설령 안 좋더라도 그래도 불교는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학점을 잘못 준 학생들이 나중에 나하고 더 연결 관계가 깊어진 학생들도 있어요. 어제 우리 집에 온 학생도 있고. 학점으로 우리 관계가 서로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강의는 학점 안 주는 강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교 차별한다고 이제 저기 다른 과목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유교도 학점 안 주는 과목을 해달라, 그냥 페일 앤드 패스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행하게도 어려운 일이고 학점을 그렇게 주겠습니다. 시험은 마지막 날 한번 보겠습니다. 19일 날. 그날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날 가봐서 알고, 조교가 배당되면 조교가, 철학과 조교가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수정본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낼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정해가지고 면담을 해도 좋습니다. 면담은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도 좋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좋고 어쨌든 이 과목과 관련돼 있고 우리가 철학적인 내용도 좋고 학교 내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면 하고 이렇게 면담 시간을 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불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고 살아있는 철학이기도 하고 가장 심리학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불교가 뭐냐고 이제 한 학기 내내 배우고 나서 불교는 도대체 철학 같습니다, 여전히 뭐 종교 같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불교는 요즘의 카테고리로 보면은 종교인데 가장 철학적이면서 가장 심리학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길을 가르쳐줬고 최상의 행복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붓다라고 하는 위대한 성각자가 제시해준 가르침의 모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붓다가 가르친 붓다가 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PPT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초기 불교가 대략 2600년 전에 진행됐다면은 지금 260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불교 전통은 동아시아 불교, 중국, 한국, 일본 중심이고 대만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에 남아있는 테라와다 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로 가서 남아있는 인도 대승불교와 금강승, 이 세 개가 살아남은 불교 전통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인구의 가장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택한 곳은 기독교인가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세계적으로. 그 다음이 힌두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슬림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불교일 겁니다. 전 문화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불교는 가장 민족적인 요소가 없으면서도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여전까지 사람들한테 수억 명의 현대인들한테 매력이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2600년 전이나 현재나 인간의 문제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은 바뀌었는데 인간의 내면의 문제는 별로 바뀐 게 없다. 조금 더 지적인 수준이 좀 발달했을 수 있고, 당연히 그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사는 환경 자체를 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더 받아보려면 실존적으로는 아예 안 달라졌다.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가 부딪히는 생로병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이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약간 나이가 늘어났죠. 그죠? 평균 연령이 2600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까 현대인들의 한국의 남성의 평균 연령보다 오래 사셨어요. 지금 현대 한국의 남성 평균 연령이 76세, 77세? 여성들은 80한 2, 3세? 이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사는 나라에 속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되면은 가볍게 남성들은 90 넘어가고 여성들은 10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죽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좀 노년을 잘 보내고 싶다 하면은 더운 여름에 나와서 공부하는 이 효과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불교를 잘 배워서 학점에도 연연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재산에도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철학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학과에도 불교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고 종교학과 나름대로 보는데, 제가 가르치는 불교는 가능하면 초기 경전에 입각해서 보려고 하고, 종교학적인 측면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시각은 내가 철학과를 공부했으니까 계속 비교해가면서 조금씩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철학적인 얘기들은 사실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첫 강의 이제 불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PPT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불교 붙다가 깨닫고 나서 바라본 세상, 인간, 또 인간이 살아야 될 길,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이 불교 철학의 이해 시간의 주된 내용이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부파불교라고 하는 전통을 통해서 스님이 이제 완전한 열반 입적했다고 하는데, 인멸한지 300년 후부터 생겨난 부파불교의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남은 유일한 부파인 테라와다,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스리랑카 지역에 나와 있는 테라와다 불교의 사상이나 실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간이 된다면은 설일체유구, 좀 어렵지만은 북방의 설일체유구에 대한 것도 개관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로 가서 인도 대승불교의 개관과,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은 중간 유식 열애장이라고 하는 인도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세 철학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공부를 좀 어차피 여러분들은 좀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본전을 뽑자고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알면 되고, 강의 자료들은 제가 매주 그렇게 매 강의 시간마다 PPT를 올려주니까
그걸 프린트해서 가져와도 좋고 그냥 컴퓨터로 가져와서 봐도 좋은데 프린트를 해갖고 오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다면 그렇게 해오고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강의 자료는 뭐 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서관 가서 빌려보면 되고 필요한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강 내일부터 하는 10강을 순서를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불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그 교재로 나온 굿다이 말씀에서의 전체 구조에 대한 제너럴 인트로덕션 전체 해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명상을 조금 하는 시간도 갖고 이 과목은 가능하면 중간에 한 번씩 명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강의에 대한 총평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하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상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험 보기 전주에 쓴 거니까.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배운 거는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머리에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거 빼놓고. 우리 명상 경험은 이거는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명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매 강의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2강부터는 이제 붓다의 말씀에서 1장, 2장을 이제 봐오고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1장, 2장을 같이 해도 이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강 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3, 4장을 같이 하고 4강에서는 5, 6장 5강에서는 7, 8장까지는 이 분량들이 대략 이렇게 1시간 반 정도에 소화될 수 있는 분량이 또는 1시간에 소화될 수 있는 분량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6강하고 7강은 이거는 한 챕터가 다른 챕터들의 2배 정도 길이가 돼요. 9장 지혜에 대한 내용과 10장 깨달음의 단계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영어 페이지로 대략 50페이지씩 되나? 그거는 이제 통으로 해서 같이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난 다음에 8강 7월 10일 수요일인데 명상 실습을 하루 종일 하자 이렇게 제가 짜놨어요. 이거를 명상 실습을 학교에서 하는 게 불편하면은 학교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해도 되고 이게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은 됩니다. 절에 가서 한다면은 여기 관악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다른 제따와나 가기 전에 성주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가면은 그 공간도 쓰게 해주고 스님이 그 다음에 밥도 줘요. 점심을 줘. 그날 가능하면 아침에 8시부터 또는 9시부터 8시 한 반에 정문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실습하고 11시쯤에 다 끝내고 11시에 밥 달라고 해도 밥 먹고 그리고 여기 학교에 오면 여러분 12시 강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어디 멀리 가기는 어렵고 옛날에 저기 4.19탑 뒤에 있는 연주암이 아니라 무슨 암이 있죠? 저 뒤에 절 하나 있는 거 혹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물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아는 스님이 주지스님이고 그 스님하고 아는 스님이 이쪽에 주지스님인데 두 개 다 태구정절이에요. 태구정이라고 스님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종파가 있는데 이쪽 스님은 그래도 조금 더 넉넉해. 살림살이가 조금 멀어도 생각을 하고 스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괜찮다 하면은 수요일날 아침 일찍 걷기 명상을 숲속에서 하면서 올라가서 절에서 간단하게 스님 말씀 잠깐 듣고 거기서 명상을 좀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괜찮겠죠? 알찬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8강이고 그 다음에 9강, 10강, 11강까지를 인도 불교사 개관 그 다음에 아비담마 불교 공부를 9강에서 하고 그 다음에 10강은 대승불교를 개관하고 11강은 중간유식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면은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초기 불교의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후대의 불교가 인도에서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한국 불교의 양상이 조금 더 이해되는데 토대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철학가의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더 듣고 싶은 것은 들어도 좋고 여러 가지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7월 19일 날 종강하고 마지막 날은 기말고사는 8시부터 안 보고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출석 15%, 15점, 과제 20점. 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강의 끝나면은 오늘 바로 오늘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과 질문, 그 다음에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답.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질문과 이것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내일 모레 같이 논의를 하고, 질문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다 여러분 이름을 써서 보내지만은 질문이 공개된다면은 공개되는 것은 무기명으로 공개되니까 자기 질문이 나오면은 저게 내 질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 규모의 학생들이면은 모든 질문을 내가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바쁘겠지만은 이게 일주일에 3번이나 강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쉬운데 3번 하면은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과제입니다. 과제가 20점 정도. 성의 있게 한 사람은 20점 다 받고,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은 한 15점, 18점 이 정도 받겠죠. 기말고사가 총 60점. 기말고사를 만점 맞아도 다른 거 안 하면은 그냥 D 정도 받으니까. 태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쯤에서 뭐 출석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9시 넘어서 9시쯤에 한번 출석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수업을 바꾼 거니까 태도 점수는 다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봅시다. 자, 주 교재는 인더 부타스 워드라는 책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 있으면 사서 보세요, 책을. 예스24나 교보에 신청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책도 많아요. 얼마 비싸지 않아요. 우리 돈은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달러로 한 15불 정도 하니까 좀 싸게 해서 사면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영어 책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고 자료는 23권이나 썼는데 쭉 보면 알지만 여러 가지 책들이 각 챕터마다 인용되고 뭐 설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중에 뭘 읽어야 되냐면요. 뭘 읽으면 좋을까? 여러분들한테 줄 책도 있어요. 5번은 여러분들한테 줄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줄 거예요. 8 정도는. 어떤 분이 저기 아내가 갑자기 돌연사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법보시, 책을 법보시 하겠다고 해서 나한테 문의를 하면서 쭉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교수님한테 책을 250권짜리 2세트를 2종류를 드릴 테니까 알아서 아무데나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내가 강의하는 학생들한테 먼저 주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2권씩 드릴 거고요. 그 중에 한 권이 8 정도예요. 8 정도하고 4성제인데 그걸 줄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려면 1번인데 1번 책이 별로 없으니까 도서관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부처님을 만나다 이 책도 좋고, 4번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부다의 말씀 내가 번역한 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불교방송에서 강의한 초기불교 산책 2권짜리, 그 다음에 8번 초기불교 이해, 여기까지가 대략 초기불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불교의 이해는 물론 대승불교까지 다 포괄하지만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 불교 뭐 이런 책들이 필요하고, 12번은 약간 참고도서로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말, 번영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해가지고 스리랑카 아마 스님이 쓰신 건데 스님이 쓴 재밌는 책이에요.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았다. 가난하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가난하면 괴롭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데, 이거는 우리가 4장에서 어느 정도 다룹니다. 불교는 욕망을 버리라고 했는데 공부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한데 잘 됐다. 공부할 욕망도 다 버리자. 이거는 불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생각, 이렇게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자로 살려면, 일반인으로 살려면 근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벌어라. 많이 벌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벌되 잘 쓰는 것도 중요시하고, 마지막으로는 집착 없이 그 물건을 소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고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를 한 장 샀는데 됐어요. 재수없게 한 1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평생 100억 모을 수 있나? 더 모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회사를 만들거나 뭐 하면. 근데 100억짜리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회사를 차리겠다.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 하버드 안 다녔으니까 2학년 때 그만뒀잖아요. 아니면 그건 그냥 저금해 놓고 나중에 내가 사업할 때 쓰고 학교는 계속 다니겠다. 누가 더 많을까? 손들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죠? 그래서 나는 돈이 생기면 내가 이 강사나 이 교수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당분간은 할 것 같아. 심심해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돈은 쉽게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 일단 열심히 벌어라. 내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 약간 이제 자본소득도 얻어라. 뭐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가르치니까. 어쨌든 간에 정당하게 버는 돈은 전혀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정당성의 기준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내가 마약을 파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인가? 정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안 좋은 일이죠. 마약이라는 것이 타인의 행복을 또는 타인의 어떤 판단력을 흐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충분히 자기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서 잘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이 번영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의 기본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에 눌리지 말라. 대부분 로또가 돼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그 로또에 당첨되면 그냥 바위덩어리로 그냥 꽉 눌린 것처럼 돈에 눌린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벌으면 괜찮아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천천히 벌어서 빌 게이츠처럼 되거나 워렌 버핏처럼 되면은 자기가 돈에 하인이 되지 않는데 돈이 갑자기 떨어진 사람은 돈이 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해요. 돈에 눌려 산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붓다 브레인이나 뭐 행복을 위한 혁명적 기술은 자해명상에 대한 번역한 책,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거. 데우스 보면은 인간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원하고 있는가, 행복과 불멸과 그 다음에 뭘 원한다고 데우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인간 영원한 행복, 그 다음에 불멸의 삶, 죽지 않는 불멸의 삶 또는 아프지 않는 건강한 삶,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고 인간 사회가 정말로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다. 이 사람도 20몇 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명상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그 사이언스하고 데우스 안에 나오는 명상 파트만 찝어갖고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강의 수강생 참고사항에서 흥미있었던 내용, 명상 경험,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강의 당일. 오늘이나 또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모아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음 강의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초과문과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내고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라 라고 하는데 꼭 그냥 질문지 보냅니다 이렇게 이메일에 제목을 쓰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메일 제목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메일 자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메일을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첨부를 하되 PDF로 하지 마세요. PDF는 어차피 또 풀리니까 하지 말고 워드나 한글 또는 텍스트 파일로 보내고 본문을 이메일 본문에다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파일도 첨부해서 보내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때로는 첨부한 것에 아무 내용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첨부한다고 하다가 다 써놓고서는 저장을 안 해가지고 빈 칸을 보내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것을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A,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로 갖다 붙여놓고 붙이고 첨부해서 같이 보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리고 꼭 이 metastatinate.com으로 보낸다. 학교 메일로 보내면은 학교 메일은 제 스팸 메일 저장함이에요. 거의 안 봐요. 가끔가다 1년에 한 2번씩밖에 안 보니까 학교 메일로 보내지 말라. 요 메일로 보내면 요거는 제가 이 학교 강의하는 메일 전담으로 만든 메일 함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는 뭐냐 하면은 번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추석 체크하라고 가져온 이곳에 번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뭐 그만두겠지만은 이 번호를 가지고 기본적인 번호를 삼겠습니다. 자기 번호를 어디다 기록을 해놔요. 1번이 신의주 학생 신윤주 결석. 2번이 유의정 결석. 2번이 결석이었네. 3번이 박소영. 이렇게 번호가 여기 왼쪽에 연번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인문대학부터 해가지고 쭉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출력이 된 거예요. 매번 이렇게 추석 체크는 이걸로 할 테니까 자 이거 자기 이름에다가 왼쪽에다 사인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나눠드린 강의 계획서에 의한 오리엔테이션인데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 올라가는 ETL 이 동영상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ETL에 올려주시는 네, ETL에 매번 올려요. 오늘 올릴 거예요, 가능하면. 오늘이나 늦어도 오늘 내가 이 강의 끝나고 뭐 일이 있으면은 밤 늦게나 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올려요. ETL에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드랍박스에 내가 올려놔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ETL 거는 이게 전환돼 가지고 다운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운받아놔도 됩니다. 예. 질문 개수나 소감 분량 같은 마음대로 써요. 질문은 가능하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2개씩 질문할 거예요. 내 강의마다. 강의를 열심히 들었나 하는 것을 알아요. 이번 여름학기 클래스는 괜찮은데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이 눈빛이 괜찮아 보여요. 또 질문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많이 하지 말고 핵심적인 질문들 이렇게 해주면 고맙고 그다음 강의 소감도 좀 써주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강의실이 이 정도면 10명? 한 30명 정도 되는 규모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은 내가 받아오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일단 짧게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할 수 있고 토론을 하는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끼리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도중에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요. 아무 때나. 질문이 생각났을 때 이거 교수님 말 끊고 이거 질문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 문제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질문은 손 들고 아무 때나 한다. 이해했어요? 질문이 없습니까 이제? 질문 없으면 조금 쉴까요? 많이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 틀고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